안녕하세요, 여러분. 동국대학교 김민경 교수입니다. 본 동영상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공동 개발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이 과목은 파이썬 기반의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에 관한 수업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기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파이썬의 기초 문법 두 번째 시간으로 파이썬의 다양한 데이터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썬의 데이터형으로 자료 구조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데이터 형식은 크게 기본 데이터 형식과 연속형 데이터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기본 데이터 형식에는 리터럴, 불, 숫자형, 그리고 숫자형은 다시 정수와 실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속형 데이터 형식에는 가변형과 불변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가변형에는 배열, 딕셔너리 세트가 있고 불변형에는 문자열과 투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데이터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데이터형입니다. 리터럴은 100이나 1.23, 파이썬처럼 앞에서 배웠던 숫자, 문자 등 상수값으로 직접 표기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변수를 통해 저장되거나 계산된 값이 아니라 고정된 상수값들이고요. 불은 불리언을 줄인 것으로 참이나 거짓을 나타내는 불리언 리터럴입니다. 주로 조건문인 if문이나 while문에서 조건식 결과값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숫자형에는 정수와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정수는 int와 long으로 나누어지고 고정된 비트수를 가지지만 파이썬에서 정수는 int 하나뿐이고 크기도 제한이 없어서 아주 큰 숫자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파이썬은 소수점 아래 16자짜리까지 정밀도를 보장하고 있고 그 이상은 쓰일 일이 없습니다. 정수와 마찬가지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실수는 플로트나 더블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파이썬에서는 플로트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변형 데이터 형식인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그림과 같이 하나씩 사용하던 변수를 한 줄로 붙여놓은 것인데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배열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A, B, C, D 각각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해 왔지만 리스트는 변수를 한 줄로 다 붙인 후에 전체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이름을 AA라고 지정했고 각각은 AA0, 1, 2, 3처럼 첨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리스트는 대괄호 안에 값을 선언합니다. 다음 코드는 값 4개를 정수형 리스트로 생성한 예제입니다. 리스트는 첨자를 사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고 여러 개의 값을 순서대로 저장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각 값은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린트 문에서는 0은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10이 리턴될 것이고 인덱스 값을 사용하여 값을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썬에서 빈 리스트를 생성하고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빈 리스트 AA를 만들고 append 메소드를 사용해서 빈 리스트 AA에 0을 4번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면 리스트에 0000이 4번 저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for 반복문과 함께 append 메소드를 활용해서 리스트에 0을 100개 추가하고 있습니다. len 함수는 length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로서 AA 리스트 길이는 100을 실행값으로 출력하였습니다. 리스트를 생성해서 값을 넣고 함수로 계산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AA를 보면 아무 값도 없는 빈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반복문을 사용해서 리스트에 0을 4번 추가를 합니다. 즉 리스트의 초기 상태는 0000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문을 사용해서 각 리스트의 요소를 사용자 입력값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고 int를 사용해서 입력된 값을 정수로 변환한 후에 AA에 저장하면서 각 리스트의 요소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다음 포문은 합 변수를 활용해서 합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합계를 저장할 변수 합은 4행에서 초기화를 시켰고요. 포 반복문을 활용해서 리스트의 모든 값을 하나씩 더하면서 합에 저장을 했습니다.
즉 리스트의 모든 숫자를 더한 최종 결과가 합 변수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입력을 받아 리스트의 값을 변경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4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합계 100이 되었습니다. 리스트 값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처음은 리스트에서 마지막 요소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A-2는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인 40을 가지고 오고 AA-2는 뒤에서 두 번째 요소인 30을 가져옵니다. 즉 리스트의 끝에서부터 값을 가져올 때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리스트의 일정 범위를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0:3은 인덱스 0에서부터 3에서 하나 뺀 2까지의 값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10, 20, 30을 가져옵니다. AA2:4는 인덱스 2에서부터 3회까지 값, 즉 30과 40을 가져옵니다. 즉 시작과 끝 플러스 1을 사용하면 리스트에서 특정 범위의 요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가 인덱스를 생략해서 리스트의 특정 부분을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AA2:는 인덱스 2에서부터 끝까지, 즉 30과 40을 가져옵니다. 마지막 예제는 처음서부터 2에서 하나 뺀 인덱스 1까지 10과 20을 가져옵니다. 즉 시작값이나 끝값을 생략하면 자동으로 처음부터 또는 끝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조작하는 파이썬 함수입니다. 값을 추가하는 어펜드 함수가 있고요. 끼워 넣기를 하는 insert 함수, 리스트를 합치는 extend 함수가 있습니다. 값을 삭제하는 함수로는 pop 함수, 마지막 값을 제거하면서 반환하고요. remove, 특정 값을 삭제합니다. clear 함수는 완전히 비울 수가 있고 del 함수는 특정 위치값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정렬을 하는 함수로는 sort, 리스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reverse, 순서를 뒤집습니다. sorted라고 하는 새로운 정렬된 리스트를 반환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값을 찾는 함수로는 index 함수가 있고요. count 함수의 경우는 몇 개인지 세어서 반환을 해줍니다. 직접 실행해 보면서 리스트 조작 함수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조작하는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를 생성 및 추가하기 위해서 myList 30, 10, 20으로 초기 리스트를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append 메소드를 사용해서 40을 리스트에 추가하면 리스트가 30, 10, 20, 40이 됩니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pop 메소드는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를 제거하면서 반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myList pop을 실행하면 리스트에서 40이 제거되고 남은 리스트는 30, 10, 20이 됩니다. 리스트를 정렬하기 위해서 sort 메소드를 사용하면 리스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는데 현재 30, 10, 20을 정렬해서 10, 20, 30이 되고 이후 reverse 메소드를 실행하면 리스트가 30, 20, 10으로 뒤집힙니다. 특정 요소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index 20을 실행하면 리스트에서 20이 있는 위치를 반환해 주는데 현재 이 코드에서는 20이 두 번째 요소이므로 index 20의 결과는 1입니다. 요소를 삽입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insert를 사용하면 index 2 위치에 222를 삽입할 수 있고 remove를 사용해서 리스트에서 222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요소를 추가하거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extend를 사용해서 778877을 기존 리스트 끝에 추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count 77을 실행하면 리스트에서 77이 몇 개 있는지를 세어서 반환합니다. 다음은 2차원 리스트인데 2차원 리스트는 1차원 리스트를 여러 개 연결한 것으로 첨자를 2개 사용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1차원 리스트를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그림은 2차원 리스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2차원 리스트가 삼행사열 리스트가 생성되어서 요소는 총 12개가 됩니다. 2차원 리스트에서 각 항목에 접근하려면 1차원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첨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첨자를 2개 사용합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삼행사열의 리스트를 만들고 2차원 리스트를 생성하고 출력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자, 코드를 보면 리스트 1과 리스트 2라고 하는 두 개의 빈 리스트를 생성하고 value 1을 설정해서 1부터 시작하는 값을 저장할 준비를 합니다. 바깥쪽 포문은 3행까지의 리스트 행을 순회할 것이고 안쪽 반복문은 4열까지의 리스트 열을 순회하면서 값을 추가할 것입니다.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 1의 값을 추가하고 value를 증가시킵니다. 리스트 1을 리스트 2에 추가하고 리스트 1을 초기화해서 새로운 행을 채울 준비를 합니다. 이제 리스트 2 ik를 활용해서 행과 열을 반복하면서 리스트의 요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 포문을 3번 반복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의 3행 4열의 2차원 리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3D 포맷을 사용해서 보기 좋게 숫자를 출력하고 프린트 문을 활용한 줄바꿈을 추가해서 행렬 형태로 출력을 합니다. 이 코드의 결과가 3행 4열 형태의 2차원 리스트를 생성하고 출력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파이썬에서 2차원 리스트를 다룰 때 유용한 구조이므로 응용해서 다양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컴프리hension인데요. 값이 순차적인 리스트를 한 줄로 만드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기존 for 반복문을 사용한 리스트 생성 방법을 보면 빈 리스트인 num 리스트를 만든 후에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range와 append를 통해 요소를 추가합니다. 두 번째 예제가 위 코드와 동일한 결과를 한 줄로 표현한 방법입니다. 더 짧고 직관적인 코드로서 for 반복문을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하고 일반 반복문보다 빠르게 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독성이 높아서 파이썬에서 선호되기 때문에 많이 익히도록 합니다. 컴프리hension을 활용해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 리스트 컴프리hension인데 리스트를 수식, 포문, if 조건식의 형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각각 곱해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조건을 활용한 리스트 생성인데 리스트 컴프리hension 문에 if 조건을 추가하여 특정 요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부터 20까지의 숫자 중에서 3의 배수만 리스트에 포함시킨 결과입니다. 세 번째가 2차원 리스트 컴프리hension인데 포문이 두 번 나오는 이중 중첩된 형식을 사용하면 2차원 리스트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제가 3 곱하기 4 크기의 0이 채워진 2차원 리스트를 생성하였고 모든 값을 0으로 초기화한 예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면 포문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if 조건문을 추가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만 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중첩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면 2차원 리스트도 쉽게 생성할 수가 있어서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딕셔너리인데요. 이 딕셔너리는 단어처럼 영어사전이나 국어사전과 비슷합니다. 즉, 딕셔너리는 두 개가 하나로 묶인 자료 구조인데 중괄호로 묶어서 구성을 하고 키와 값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 표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앞에서 배웠던 리스트는 대괄호, 함수는 소괄호, 여기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하고 뒤에 나올 데이터 형식의 튜플이 또 소괄호를 사용합니다. 딕셔너리는 여러 정보를 변수 하나로 표현할 때 유용한데요. 리스트와는 달리 순서가 없는 자료형입니다. 그리고 키를 통해서 값을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면 dic1은 숫자를 키로 사용한 딕셔너리를 보여주고 있고 dic2는 문자를 키로 사용한 딕셔너리를 보여줍니다.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학생 정보를 저장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홍길동 학생의 기본 정보를 나타내는 일반 테이블이고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학번, 이름, 학과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만들어서 추가하고 싶을 때에는 연락처라고 하는 새로운 키를 추가하고 전화번호 값을 추가하면 마지막에 저장이 됩니다. 세 번째 예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키값인 학과를 다른 값으로 주었기 때문에 컴퓨터 학과에서 파이썬 학과로 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키와 값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새로운 키 값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존 값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학생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딕셔너리에서 del 함수를 써서 특정 키값을 삭제하는 것인데 실행한 후에 학과 키가 제거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동일한 키를 갖는 딕셔너리를 생성하였습니다. 같은 학번 키가 두 번 선언되었고 딕셔너리에서는 중복 키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값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딕셔너리의 특성상 키는 유일해야 하고 따라서 중복 키는 마지막 값만 유지가 됩니다. 딕셔너리 값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학생 일의 학번, 이름, 학과와 같이 딕셔너리의 키를 사용하면 값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변수 뒤에 점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메서드가 get 메서드를 사용해서 딕셔너리의 값을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는 홍길동이 출력되었습니다. 키값인 이름을 사용한 값과 동일한 값이 반환이 되었지만 get을 이용한 경우에는 오류 발생 자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보면 주소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키를 조회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get 주소 함수를 사용했다면 존재하지 않는 키를 조회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넘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딕셔너리의 값을 조회할 때는 키 또는 get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키를 조회할 때 딕셔너리의 키를 조회하는 방식은 오류를 발생시키지만 get 메서드는 오류 자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각각의 메서드를 설명하는 예제입니다. 키스 메서드는 딕셔너리에 저장된 키 목록을 반환합니다. 즉 딕셔너리 항목의 이름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 메서드는 키스 메서드에서 사용한 결과를 리스트로 변환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키스 메서드를 호출하면 딕셔너리의 키들을 반환하는 dict 언더바 키스 객체가 생성되는데 이 객체는 직접 리스트처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리스트를 사용해서 이 해당 객체를 리스트 형식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value 메서드는 딕셔너리에 저장된 값 목록을 반환합니다. 키와 연결되어 있는 값들을 확인할 때 유용하고 item 메서드는 키, 값 형태의 튜플을 리스트로 반환을 합니다. 딕셔너리 전체 항목을 한꺼번에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딕셔너리에서 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름인, 주소인을 실행하면 특정 키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름 키는 존재해서 true가 반환되었고 주소 키는 없어서 false가 나왔습니다. 딕셔너리에 키가 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키와 값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싱어라고 하는 빈 딕셔너리를 만들었고 이름, 구성원수, 대비, 대표곡 등의 정보를 저장하였습니다. 메인 코드에서는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모든 키와 값을 순회하면서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었고 실행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딕셔너리는 데이터 관리에 유용한 자료형이라 다양한 프로그래밍에서 활용되고 있고 인 연상자를 사용하면 특정 키가 딕셔너리에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변형 데이터 형식인 세 번째로 세트가 있습니다. 세트는 딕셔너리의 키만 모아놓은 특수한 형태입니다. 중복된 값이 자동으로 제거되고 순서가 없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처럼 인덱스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트의 생성 방법은 중괄호를 사용하여 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 코드를 보면 중복된 값인 3이 자동으로 제거되어서 1, 2, 3, 4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예제는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 목록을 리스트에 순차적으로 저장한다고 가정을 한 것이고 마감을 할 때 판매된 물품의 전체 수량이 아닌 종류만 파악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리스트를 셋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결과를 보면 판매된 물품이 하나씩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set 함수는 리스트나 튜플, 딕셔너리 등을 셋으로 변경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집합 연산을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코드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myset1과 myset2를 확인하시고요. 교집합은 두 집합에서 겹치는 요소를 찾아줍니다. 4와 5가 myset1과 myset2 모두에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출력이 되었습니다. 합집합은 두 집합의 모든 요소를 한 곳에 모아줍니다. 중복된 값은 하나로 정리되므로 4와 5는 한 번만 출력이 되었습니다. 차집합은 myset1에서 myset2의 요소를 제거합니다. myset1에 있는 4, 5가 myset2에도 있으므로 제외하고 1, 2, 3만 남았습니다. 대칭 차집합은 양쪽 집합에만 존재하는 요소를 남기고 공통 요소인 4, 5를 제거합니다. 즉, myset에 있는 1, 2, 3, myset2에 있는 6, 7만을 남깁니다. 문자열 데이터 형식에 대한 개념을 보겠습니다. 문자열은 문자가 연속해서 저장된 데이터 형식으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문자열은 한번 저장되면 변경할 수 없는 불변형 데이터 형식입니다. 즉, 문자열 자체는 수정할 수 없지만 특정 부분을 슬라이싱해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시에서 보시면 SS0는 첫 번째 문자인 자가 출력이 됩니다. SS1:4는 1번 인덱스부터 3번 인덱스까지 슬라이싱해서 료 구조를 가져옵니다. SS4:는 4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출력하기 때문에 AND 알고리즘을 반환합니다. 즉, 문자열은 직접 수정할 수는 없지만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활용하면 원하는 부분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자열도 다양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면 문자열을 연결할 수 있고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 문자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지에서 파이썬 플러스 최고를 하였더니 두 문자열이 연결이 되어서 파이썬 최고가 되었고 파이썬 곱하기 3을 했더니 파이썬이 3번 반복돼서 출력되었습니다. 랭스 함수를 사용하면 문자열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파이썬 ABCD에서는 총 7개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결과가 7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공백도 문자로 포함이 되므로 문자열 전체 길이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문자열을 검색하는 메서드입니다. 먼저 카운트 함수는 문자열 안에서 찾을 문자열이 몇 개 포함되어 있는지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입니다. find 함수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 처음으로 나오는 찾을 문자열의 위치를 알려주고 만약 찾을 문자가 없다면 -1을 반환합니다. rfind는 find와 비슷하지만 반대로 오른쪽 끝에서부터 검색을 시작해서 위치를 찾아줍니다. 인덱스는 find와 똑같이 작동하지만 찾을 문자열이 없을 때에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예제에서 보면 먼저 count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 SS에서 공부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세면 결과는 2입니다. 즉 공부가 SS 문자열 안에서 2번 등장합니다. find 공부는 문자열 앞에서부터 공부를 찾아 그 시작 위치 인덱스인 4를 반환하고 rfind는 문자열 뒤에서부터 공부를 찾아 그 시작 인덱스를 반환하면 그 결과는 21입니다. 공부 5는 인덱스 5서부터 검색을 시작해서 공부를 찾았고 결과는 21이고 find 없다는 문자열 안에 없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결과는 마이너스입니다. 인덱스는 find처럼 앞에서부터 공부를 찾아서 동일하게 결과는 4인데 find와 다른 점은 없으면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rfind는 뒤에서부터 공부를 찾았고 인덱스를 반환하면 21, 공부 5는 인덱스 5에서부터 검색을 시작해 공부를 찾으면 동일하게 결과는 21입니다. start with는 문자열이 파이썬으로 시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과는 true, 가로 안에 파이썬 10은 인덱스 10에서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파이썬으로 시작하는지를 확인하면 결과는 false입니다. end with는 문자열이 우수 문자로 끝나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과는 true입니다. 문자열을 분리하는 함수와 결합하는 함수입니다. 먼저 스플릿 함수부터 보면 스플릿 함수는 문자열을 특정 구분자 기준으로 나누어서 리스트로 반환해 줍니다. 예제에서 보면 먼저 공백 기준으로 나누면 결과는 파이썬을 열심히 공부 중처럼 단어 단위로 잘라서 리스트로 저장해 줍니다.
공백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도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콜론을 기준으로 분리를 하면 결과는 하나, 둘, 셋입니다. 또는 줄바꿈 기준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슬러시 n, 즉 줄바꿈 문자를 기준으로 잘라서 하나, 둘, 셋이라는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나누어진 문자를 하나로 합치는 조인 함수입니다. 조인은 리스트나 문자열의 각 요소들 사이에 특정 문자를 넣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제와 같이 작성하면 각 문자 사이에 %를 넣어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리하면 스플릿은 문자열을 나눠서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조인은 리스트나 문자열을 다시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줍니다. 이 두 함수는 텍스트 처리에 매우 자주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맵 함수, 즉 함수 이름 대입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 안에는 문자열로 된 숫자들이 들어있는데 날짜처럼 보이는 이 리스트들은 겉보기엔 숫자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문자열입니다. 만약 이걸 진짜 숫자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int로 감싸서 바꾸는 것은 번거로운데 이럴 때 아주 유용한 함수가 바로 맵 함수입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리스트 비포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int 함수로 적용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map 함수 이름 리스트를 사용하면 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함수 하나를 깔끔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불변형 데이터의 중요한 형식 중 하나인 튜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튜플은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불변형 데이터 형식입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사용법이 약간 다른데요. 리스트는 대괄호로 생성하지만 튜플은 소괄호 생성합니다. 또한 튜플은 값을 수정할 수 없고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읽기 전용 자료를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자, 먼저 간단한 튜플의 예제를 보면 TT1은 10, 20, 30을 소괄호를 사용해서 튜플을 만들었고 TT2는 소괄호 없이 10, 20, 30을 썼지만 이것도 자동으로 튜플로 인식이 됩니다. 두 줄을 모두 출력해 보면 똑같이 튜플을 잘 생성하였습니다. 파이썬은 쉼표만 잘 써도 튜플을 잘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TT3과 TT4는 그냥 정수값입니다. 튜플이 아니고 TT5와 TT6은 항목은 하나지만 쉼표를 붙였기 때문에 튜플이 됩니다. 항목이 한 개인 튜플은 쉼표를 꼭 붙여야 튜플로 인식이 됩니다. 튜플은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작업에서는 오류를 발생합니다. 어펜드로 값 추가를 할 수가 없고 인덱스로 값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소 하나하나만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del 키워드를 이용해서 튜플 전체를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소 하나하나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튜플의 항목에 접근하고 슬라이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예제입니다. TT1의 제로는 튜플에서 첫 번째 값이기 때문에 10이 출력이 되고 두 번째에 TT1 제로, 1, 2는 앞에서부터 3개의 값을 더한 것입니다. 따라서 10, 20, 30을 더해 60, 리스트처럼 인덱스를 이용해서 개별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TT1의 1:3은 인덱스 1에서부터 2까지 20, 30이 나오고 인덱스 1에서부터 끝까지 20, 30, 40 콜론 3은 처음부터 두 번째 인덱스까지니까 10, 20, 30이 나옵니다. 튜플은 리스트처럼 인덱싱, 슬라이싱은 다 되고 단 수정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튜플과 리스트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코드에서는 튜플에 덧셈과 곱셈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플러스 연산자는 튜플을 연결하고 곱셈 연산자는 튜플을 반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코드에서는 튜플을 리스트로 변환하여 수정한 후에 다시 튜플로 변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튜플은 수정할 수 없지만 리스트로 변환한 후 요소를 추가한 다음에 다시 튜플로 변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지에서 리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튜플을 리스트로 변환하였고
마이리스트는 현재 10, 20, 30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되었기 때문에 튜플과 달리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append 40을 사용해서 마이리스트에 40을 추가하면 결과적으로 마이리스트는 10, 20, 30, 40이 되었고 튜플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다시 튜플로 변환합니다. 최종적으로 myTuple은 10, 20, 30, 40이라고 하는 튜플입니다. 튜플은 수정할 수 없는 자료형이지만 리스트로 변환하고 다시 튜플로 변환하는 과정을 하면 원하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이썬의 변수,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기초 문법을 알아봤고 자료 구조를 위한 파이썬의 기본 데이터 형식과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등 연속형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초 수업을 마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